이윤지 캐스터 마감 상황 전해주세요. 네, 먼저 유럽국의 주요 증시의 흐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유럽의 주요국 증시는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먼저 지수 상황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독일 지수 체크를 해보시죠. 0.12%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고 영국 지수 같은 경우에도 0.03% 소폭 하락했습니다. 반면에 프랑스 까크 지수 같은 경우에는 0.09%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혼조세의 배경에는 정책회의에 대한 관망세가 짙어진 것이 그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오는 30일과 31일 FOMC를 앞두고 있고 그 하루 뒤인 2월 1일에는 영국 중앙은행인 잉글랜드 은행의 금리 결정을 앞두고 유럽국의 주요 증시의 흐름은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국제유가의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국제유가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오늘 1.29%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브렌트도 역시 하락을 했고 두바이유 역시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일 중동에서 친이란 테러 세력의 공격으로 미군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중동 위기가 고조가 됐었는데요. 국제유가는 전일 아시아 거래에서 1% 이상 상승했었습니다. 하지만 존 커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우리는 이란과의 전쟁을 더 이상 원치 않는다 이렇게 밝혔고요. 국제유가의 하방에 압력을 끼쳤습니다. 거기에다가 추가적인 하락 원인도 있었는데요. 바로 전일 홍콩 법원이 중국의 주요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의 청산을 명령함에 따라 원유 시장 참여자들은 중동의 위기보다는 중국 경제 상황에 더욱더 주목을 했습니다. 이어서 금 가격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 가격 살펴보시면 0.72% 상승하면서 2,050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그 이유에는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있었습니다. 보통 달러와 금은 대표적인 안전자산이자 대체재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달러 강세에도 미국의 장기 금리가 하락하자 금 가격은 다시 한번 반등하는 모양새를 그려냈습니다. 네, 이렇게 유럽 증시의 마감 상황, 그리고 원유 가격, 그리고 금 가격의 상황까지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이어서 미국 증시의 마감 상황은 SH 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 연결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증시의 흐름은 어떻게 마감이 됐을까요? 예, 대형 IT 기업들의 4분기 실적과 내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1월 FOMC에서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한 시그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오늘 뉴욕 증시는 상승세를 보였으며 지수별로는 다우지수가 0.59%, S&P 500은 0.76, 나스닥이 1.1%, 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또한 1.6%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번 주 중 지난해 증시의 급등세를 이끌었던 이른바 매그니피센트 7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메타, 애플 등의 기업과 다우지수의 구성 종목인 보잉, 허니웰, 머크, 파이자 등이 실적을 발표하는 가운데 금융정보사 팩트셋에 따르면 M7 중 테슬라를 제외한 6개사의 4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평균 53%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시장에서는 올해 첫 FOMC를 앞두고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다시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주에 노동 관련 주요 지표들이 공개될 예정인 가운데 통화정책회의 이후 예정되어 있는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이 어떠한 발언을 할지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이며 월스트리트저널지는 연준이 이번 회의에서 금리 동결과 동시에 인하보다는 인상 가능성이 높다는 문구를 삭제할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종별로는 임의 소비재, 기초소재, 유틸리티, 헬스케어, IT, 건설, 금융 등 대부분이 상승했던 반면 국제 유가 하락으로 인해 에너지 업종은 소폭 하락했으며 벤치마크의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전일 대비 하락한 4.091%, 달러 인덱스는 0.03% 소폭 하락했던 반면 비트코인이 2.5% 반등하는 등 가상화폐 전반이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선진국들의 느린 임금 상승률 둔화로 인해 인플레이션 추가 완화가 나타나기 전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고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가 진단하고 있습니다. 최근 선진국의 물가는 전년 대비 5.4% 상승하면서
2022년 10월의 정점이었던 10.7% 대비 크게 둔화됐지만 여전히 중앙은행들의 목표치인 2%는 상회하고 있다며 그간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올리면서 선진국에서 노동 수요는 공급에 비해 0.4% 높은 수준으로 정점이었던 1.6% 격차에 비해 크게 줄었지만 노동 수요 감소에도 실제 근로자의 수는 더 늘어났다며 선진국의 실업률은 대체로 5%를 하회하고 있고 일부 국가들은 사상 최저의 실업률을 기록하기도 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또한 임금 상승률도 크게 둔화하지 않았다며 최근 미국의 전년 대비 임금 상승률이 5.5에서 4.5%로 떨어지긴 했지만 연방준비제도의 목표치를 고려했을 때 여전히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며 여타 선진국에서도 최근 분기 임금 상승률은 대체로 5%대를 나타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미국 주식에 대한 투자 의견을 기존의 중립에서 비중 확대, 즉 매수로 상향 조정했다는 뉴스가 오늘 시장에 긍정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블랙록은 최근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경착륙 우려는 근거가 없다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하락하는 가운데 연준이 올 후반 금리에 나서며 미국 경제가 연착륙할 것으로 낙관한다면서 이 같은 투자 의견 상향의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금리 인상 충격이 시간차를 두고 나타나기 때문에 그 충격이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으며 올 하반기 충격이 닥친다면 경기 침체가 뒤따를 수 있다는 일부 분석가들은 2023년 이후 11차례에 걸친 연준의 금리 인상이 멈춘 지 얼마 되지 않아 그 충격이 서서히 경제에 미치기 시작할 것이라면서 올해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도 경고하고 있는 상황인 가운데 하지만 블랙록은 인플레이션과 미국 금리가 하락하면서 뉴욕 증시가 AI주를 동력 삼아서 기술지 이외에도 전반적인 상승 흐름을 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6월 상장 후 첫 분기 순이익을 거뒀다는 뉴스로 샌프란시스코 기반의 핀테크 업체 소파이 테크놀로지의 주가가 오늘 20% 급등해 9달러 16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소파의 4사분기 순이익은 4,800만 달러, 주당 2센트로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으며 전년 동기에는 주당 5센트의 손실을 기록한 바 있고 4사분기 매출은 5억 9,420만 달러로 예상치였던 5억 7,320만 달러를 넘어섰으며 1년 전 매출은 4억 4,300만 달러였습니다. 한편 해당 분기 예금은 29억 달러가 증가한 186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고객이 약 58만 5천 명 증가하면서 750만 명 이상으로 증가한 점이 주가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컨퍼런스 보드의 1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발표되며 시장 예상은 전달에 115 대비 소폭 하락한 113이며 이어 S&P 케이스실러의 11월 미국 대도시 주택가격지수, 노동부의 1월 구인 이직 보고서인 졸트 리포트, 미국 주택금융청의 11월 전미 주택가격지수가 발표되고 다우지수의 구성 종목인 마이크로소프트, 파이저를 시작으로 알파벳, 스타벅스, AMD, 코닝, 존슨 컨트롤, 보스턴 프로퍼티스, 유나이티드 파설 서비스, 제너럴 모터스, 스카이웍스 솔루션스, 일렉트로닉 아츠, 몬델레이스 인터내셔널, 펄티그룹, 그리고 제트블루 에어웨이스가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네, 이렇게 미국 증시의 마감 상황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유럽 증시에 이어서 미국 증시의 마감 상황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국내 증시의 마감 상황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 완전히 엇갈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종가상 기준으로 2,500선을 10거래일 만에 회복해냈는데요. 반면 코스닥 지수는 2.16% 하락하면서 포인트상으로 20포인트 가까이 빠지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무엇보다 지수에 영향을 끼치는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이 극명히 엇갈렸기 때문이었는데요. 특히나 대형주를 위주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강력하게 들어오면서 어제는 코스피 쪽으로의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수급 상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네, 국내 증시의 수급 상황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와 코스닥의 수급 상황이 완전히 엇갈린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5천억 원 넘는 물량을 사들였고 기관 측에서도 2천억 원이 넘는 물량을 사들였습니다. 개인만이 유일하게 7천억 원이 넘는 매도세를 보여줬고요. 반면에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개인만이 사자세 보여줬습니다. 5천억 원이 넘는 매수 우위가 나타났고요.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천억 원이 넘는 물량을 파는 모습 확인될 수 있었습니다. 네, 반면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거의 모든 업종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팔았다는 점까지 함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수급 상황까지 함께 체크해봤고요. 이번에는 특징주로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로는 중동 지역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발이 되면서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전쟁 이후에 미군의 사상자가 처음으로 발생했다는 뉴스가 어제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중동 지역의 불안감이 다시 한번 고조가 되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움직이는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하지만 이전의 움직임에 비해서는 확실히 탄력이 줄었다라는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 중에서 먼저 에너지주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에너지주의 흐름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요. 흥구석유만이 좀 강력한 흐름이 나타났는데 보시는 것처럼 16%의 강세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16.22% 하락하며 12,110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그리고 지역난방공사와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가스 관련된 종목들 오랜만에 움직이면서 분봉 차트 흐름상에도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지역난방공사와 한국가스공사 일제히 두 자릿수대의 상승을 보여줬고요. 반면 한국석유와 중앙에너비스 같은 경우에는 오전장의 탄력을 대다수 반납하며 윗꼬리를 길게 달았고 한국석유 5%대의 강세, 중앙에너비스 같은 경우에는 5%가 조금 못 미치는 4.99%의 강세로 19,14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넘어가서 해운주의 흐름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운주들 같은 경우에는 잠깐 강했다가 대다수 하락으로 전환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가장 상단에 흥하해운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3.17% 하락하면서 상승하면서 3,585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그 밑으로는 KS해운과 대한해운이 2.65%, 0.47%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면에 하락 전환한 종목들도 있는데요. 바로 페노션과 HMM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페노션은 0.14% 약보합권으로 거래를 마쳤고 HMM 같은 경우에는 1%가 조금 넘는 낙폭을 기록하면서 19,44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끝으로 방산 관련된 종목들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운주들은 윗꼬리를 대다수가 길게 달았다면 방산 관련된 종목들은 조금 시총이 작은 종목들이 집중되는 경향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빅텍과 스페코만이 지금 강세가 나타났는데요. 빅텍은 3.73% 상승하며 5,280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스페코 같은 경우에는 0.85%의 강세로 4,13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반면에 방산의 대표주다 볼 수 있는 종목들은 일제히 낙폭을 키워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3.98% 하락을 했고 항공우주는 4.66% 하락, 한화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거의 6%가 빠지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특징주 체크를 해봤고요. 두 번째 특징주는 흑연 관련된 종목들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는 흑연에서 상온의 초전도성을 발견했다는 논문이 공개되었다는 소식에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흑연 관련된 종목들도 하루 종일 변동성이 어마무시했는데요. 상보 같은 경우에는 급등 흐름 이어졌습니다. 12.49% 상승하면서 2,090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크리스탈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5.96% 상승, DA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3.18% 상승하면서 이 두 종목은 윗꼬리를 길게 달았습니다. 반면에 대창 같은 경우에는 1%가 조금 못 미치는 하락세를 보여줬고요. LMS 같은 경우에는 오전장 급등해서 오후장 급락하면서 거의 10%가 더 가까이 되는 9.84% 하락하며 6,6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초전도성 그리고 흑연과 관련된 종목들은 급등세가 워낙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은 함께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마지막 특징주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마지막 특징주는 그동안 많이 상승했었던 AI 종목들과 반도체 종목들의 흐름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상승에 이제는 어느 정도 제동이 걸렸나라는 투자자들의 시선이 몰렸는데요. 먼저 AI 관련된 종목들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4x4 같은 경우에는 어제 하한가를 터치를 하기도 했었는데 29.93% 하락하면서 13,250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두 자릿수가 넘는 강한 하락세를 보여준 종목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보시는 종목들 모두 최근에 급등세를 보여준 종목이었는데요. BI 매트릭스와 한글과 컴퓨터, 플리토까지 일제히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AI와 관련된 종목들, 이 종목들 외에도 나머지 종목들도 있었는데요. 넘어가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 익숙한 기업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관련돼서 급등세를 보여줬던 종목이었는데요.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크라우드웍스와 이스트소프트, 인스웨이브 시스템즈와 브리즈텍까지 일제히 두 자릿수대의 하락세를 보여줬고요. 호난테크놀로지 역시 7.62% 하락하면서 35,15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AI 관련된 종목들뿐만 아니라 어제는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도 하락세가 많이 나왔는데요. 반도체 종목들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급등세를 보인 종목들 내에서 급락세를 면치 못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가장 상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제주 반도체 역시 2.89% 하락을 했습니다. 3250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어보브 반도체의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에는 3.53%, 8.22%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퀄리터스 반도체와 픽셀 플러스는 10%가 넘는 하락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는 어제 투톱을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들 내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이 강하게 빠져나왔다는 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주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이었습니다.